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그래서 네. 방송 했죠, 지금. 네. 네, 지금 또 오늘은 24년 4월 27일 토요일 지금 밤 한국 시간 11시, 베트남 시간 9시에 저희 네. 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오늘 뭐 네.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 좀 해서, 간만에 뭐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밤에 방송을 찍게 됐네요, 지금. 잘 들려요? 목소리가 근데 이거? 한 번씩 보니까 이게 녹음이 좀 삑 나는 것 같던데. 그거는 뭐 아무래도 이거는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당신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저희 집이 인터넷이 되게 느려요, 사실이고. 이게 원래 공용 인터넷까지는 아닌데, 아파트 인터넷이 일반 가정집보다 느린가, 이게 근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와이프가 제가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네. 사실은 비에텔에서 나오는 제일 거의 뭐 비싼 인터넷을 넣었거든요. 네. 이게 뭐 계속 끊겨. 막 계속 막 고장나고 이래서 네. 사실은 이거를 저번에 비에텔 쪽인가 어디 서비스 센터에서 물어보니까 이거를 아파트 쪽 문제라고 해서 음. 아파트 천장에 있는 뭐 공유 같은 걸 만져가지고 이거를 고치더라고. 음. 근데 이게 그 생각이 뭐냐면 이게 좀 이게 아파트 공용이면은 이게 좀 더 느린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팔 때 기준으로는 이게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 통신사에서 광 케이블을 따로 따거든요. 그치. 그 광 케이블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여러 명 사람들이 단지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느릴 수가 없는데 네. 베트남은 구조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 왜냐면 계속 좀 방송이 저도 다시 들어보니 좀 끊기는 부분이 있더라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인터넷 쓸 때는 뭐 너무 막힌다거나 느리다거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기분 탓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기분 탓이겠죠, 이게? 예. 아유, 기분 탓일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뭐 별일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예. 한국은 뭐 별일이 없고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또 최근에 또 비 한 번 오더니 또 엄청 또 추웠던 때가 또 있었고요. 사실 뭐 좋다고요? 이제는 세월이 진짜로 빨리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추워하니까 좀 시간 빨리 가죠. 벌써 지금 한국도 4월이 넘어가서 지금 5월이고, 아유, 지금 저희 집 고양이가 또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이제 연휴가 시작하죠. 이제 베트남에서 간만에 한 5일 정도 이제 쉬는 연휴를 시작을 해서, 이제 베트남은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사실 어제 저녁부터 해서 이제 연휴가 시작했어요. 베트남은. 네네. 이제 많이 가기 시작했고 이거 저번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월요일이 원래는 연휴가 아닌데 이제 좀 뭐 그 총리 결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휴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뭐 거의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게 베트남이 길게 연휴이고 한국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있는 직원들은 다 지금 연휴 시작해가지고 다 놀러 가는데 저한테 그런 모든 전화와 압박들이 뭐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한국 가서 뭐 시차 핑계대고 안 받으면 되는 거고 한국 시차가 아니겠구나. 당신 다이렉트로 전화 받네요. 아, 그럼요. 다이렉트 연락 오는 건 제가 안 받을 수가 없고 토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원래 뭐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아유, 베트남은 지금 요번 연휴 기간에 뭐 40도, 45도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네. 이제 아내 얘기가 와이프 얘기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약간 역대급 더위가 이번 베트남 연휴 때 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음, 들려가지고 실제로 밖에 나가면 좀 많이 덥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네. 좀 덥. 그래서 저는 뭐 연휴 때는 멀리 안 나가고 집에만 있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뭐 장모님 모셔가지고 그래도 장모님이랑 연휴가 좀 길잖아요. 연휴가 벌써 지금 월, 화, 수요일까지 지금 쉬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좀 다 집에만 있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집에서 쉬는 거죠, 뭐, 이게. 그래서 아내랑 뭐 좀 시간을 보내고. 이게 또 요즘에 지금 베트남에 좀 그 이슈 아닌 이슈가 지금 나온 게 네.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베트남 한국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 우리 네. 맨날 사람들이 좀 자주 섞인 농담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야 이거 이돈 씨 압니까? 제가 그 말. 뭡니까? 모릅니다. 이돈 씨 제가 알기로는 그거요. 이 돈이면 모발 다른 거 한다 이거 있잖아요. 그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요즘에 사람들 얘기 많았잖아요. 사실 이제 뭐 제주도가 비싸다. 네. 마마 어디 가는 거니 일본 가는 것보다 제주도가 비싸서 이 음. 돈이면 이 저기 일본 간다. 이 돈이면 뭐 동남아 간다. 이런 얘기 사실 많았는데 베트남 그쵸,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좀 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국내 항공편이 지금 해외 네. 항공편 비싸다. 음, 예를 들어 호치민, 하노이 왕복하는 항공편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태국 가는 것보다 비싸요 지금. 네. 이제 베트남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야 이 돈이면 내가 태국 가고 미얀마 가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트남 이제 내부 여행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행들 네. 이 이제 좀 이제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베트남 사람들끼리 좀 얘기가 많나 보더라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이제 뭐 진짜로 45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더위와 함께하는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저도 베트남 연휴를 끝으로 5월 네. 2일자로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한 5월 그 11일까지 현재 체류하고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에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는 또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현지에서 또 이 프로를 뵙고 또 직접 녹음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하면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예전처럼. 예. 괜찮. 예. 그랬고 뭐 베트남의 또 최근 이슈는 그거 요번에 그 총리 사임했잖아요 지금. 총리 사임한 건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더 어, 구체적인 뭐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나온 건 없는데 지금 네, 루머가 네, 지금 제 와이프 고향 영양인데 그 총리가 응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네.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퇴를 했는데 지금 베트남 내에서 돈 루머가 뭐냐면은 그 내연 관계 이슈로 인해서 지금 관뒀다는 얘기가 돌아요 지금 그거. 왜냐면 아, 좀 응애한 출신의 무슨 유명한 가수 한 명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 네, 여성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3년 전에 어디 뭐 미국을 뜬금없이 갔대요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 루머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총리 자식이 있다라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이제 뭐 저기 네, LA로 보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베트남 내에서는. 그래서 와이프 네. 얘기. 예. 지금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뜨끈뜨끈하게 나온 소식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이 또 해임됐다라고 하네요. 국회의장 이름이 뭐였죠? 부엉딩회.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 미안해요. 지금 총리가 아니고 네. 국회의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국회의장이 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총리가 아니 그 총리 총리가 사임했던 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거고 지금 국회의장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이미 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 네. 총리는 이미 우리가 한번 보냈죠. 저번 방송에서 이미 맞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고 국회의장.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지금 부엉디는 계신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베트남 권력 수위 뭐 넘버 4죠. 그 4위죠, 사람이. 4위, 넘버 4. 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날라갔거든요. 음, 날라가시는데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들리는 루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제 그 치정 관계가 아닌가. 음. 약간 그 뭡니까 그 치정 관계? 뭐 치정 관계죠 따지고 뭐 이게 뭐그 러브 오페죠.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자면은 이제 네, 그게 있어서 갑자기 이제 4년 전에 저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이제 여성분이 주목을 받더라고. 네네, 대충 뭐 틀린 말 안 할 것 같아 사실. 네, 이게 그 이제 이분을 이제 정적 제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겠지만 그래도 뭐 영 뭐 없는 얘기를 만들지는 않았겠지. 예, 그래서 네. 이분이 가시는 게 지금 베트남에서는 좀 나름 뭐 핫한 뉴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혼란이 있으실까 봐,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면은, 베트남 정치 서열에서는 총 넘버 1, 2, 3, 4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넘버 1이 이제 공산당 서기장, 우리로 치면 이제 당대표격인데, 넘버 1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공산당 유일의 지도권을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1등인데, 그분이 현재 성함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뭐였죠? 아니 그 뭐냐 그분이 아저씨 이름이 갑자기 우리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네. 우엔 푸정 그래서 선생님이시고. 오늘 부정 선생님께서 넘버 원이시였고요. 예, 지금 그렇죠. 3년임인가요? 4년임인가요?
사연님 체죠, 지금 사연님 짜. 네. 지금 네. 이제 자연임차로 하고 계시고,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이렇게 연임을 할 수 있는 게 베트남의 이런 헌법상으로도 두 번인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네. 규정을 예외로 이제 베트남에 계속 남아 계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뭐 이렇게 복제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위험한 발언인데 개인적으로 그 사이트가 중국이었으면 뭐 같은 위치 아닌가. 아니,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어, 뭐,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베트남의 이런 그런 정치권에 있는 그 어려움, 그런 뭔가 그런 부정부패들을 척결하고 이런 사정 운동들을 벌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마치고 가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시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와이프랑은 정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아버지랑도 네. 정치 얘기 많이 싸우긴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와이프랑은 좀 국적이 다르고 하다 보니 조금 서로 좀 말을 아끼는 게 있어요, 서로. 근데 가끔 물어보면 확실한 거는 이분은 인기가 진짜 많아, 베트남 내에서. 아, 그러니까 뭐, 어, 하면님, 다현님도 하고 계시고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실은 네, 제가 많이 까요, 베트남에 대해서. 네, 너희 나라 참 공무원들 문제 많다. 네. 얼마 전에 와이프가 제 비자 만든다고 좀 관공서를 좀 많이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네네. 와이프가 치를 떨더라고. 진짜 이 상종 못할 새끼들이다. 좀 용서를 아니, 위. 네, 뒷돈을 안 주고 뭘 하려고 하니까 네, 사람을 너무 진을 빼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관공서 A로 와라 해서 A를 갔더니만 이 사람이 한 2시간 뭐 말도 안 걸고 앉혀놨다가 음, 다른 데로 가서 서류 받아오라고 그러고 음, 그리고 막 서류 준비하고 나와서 가면은 미리 남편 사인 받아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 제가 사인하면 되는 네, 건데 네, 그런 거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남편 사인 필요하니까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되게 와이프가 여기서 좀 많이 치를 떨었어요. 사실 본인이 이걸 직접 해본다고 했다가 네, 네, 그러면서 그 광고수역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 야, 이게 진짜 얘들 진짜 문제 너무 많다. 네, 그게 진짜 와이프가 서류를 다 준비하고 하면은 이제 애들이 막 놀라는 거야. 이것까지 준비했냐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네, 없는 만들어 가지고는 진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데리고 가라 뭐 어디 가라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 사실 그때 많이 피곤해하고 했어요. 근데 아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와이프가 사실은 뭐 이런 그 공무원 집단들에 대해서 사실 좀 감정이 안 좋긴 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걸 떠나가지고라도 하여튼 이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게 진짜 그, 그 뭐냐 그 입지도가 좋더라고요. 그 지지도가. 네, 그 진짜로 베트남에 있는 부정부패 적결과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나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진짜 그 뭡니까 그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네, 네. 하여튼 인기가 좋습니다. 이분은. 네. 그리고 저희가 넘버 원을 말씀드려서 넘버 투가 베트남 국가 주석입니다. 주석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시는 이제 분으로서 그 최근에 이제 옷을 벗으신 성함이 뭐였죠? 빠민증. 보반트엉. 오반트 아빠민증 네, 아저씨는 아니죠. 오반트. 네. 예. 보반트엉 주석이 이제 사임을 하셨고요. 네. 이게 3월 달에, 지난달에 사임했잖아. 2달 안 됐죠, 지금. 한 달 아, 반, 두 달. 예, 예. 지난달에 사임을 하셨고, 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시는 분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웅웬 수원 툭 그렇죠. 주석이 있었었죠. 원래는 이제 수상했다가 주석으로 승진을 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빠진 자리를 이분이 올라왔다가 이분이 나가게 되셨고, 그 다음에 넘버 3가 누군가요? 넘버 3가 빠민증 씨죠, 지금. 환민증. 그렇죠. 이제 총리입니다. 그러면은 행정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실권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총리? 대통령? 총리라고 봐야 되나, 이거? 맞죠? 한국으로 치면은 총리 똑같은 총리인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외교, 국방, 그다음에 뭐 행정 뭐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고 넘버 4가 이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도 지금 날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자리가 공석인 상태이고요. 과거에 내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함이 누구였지? 한 분이 날라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 원이신 응웬푸종 선생님께서 이제 주석하고 서기장 취임을 자리를 했죠. 동시에 이제 네, 취임을. 임하시면서 호치민 주석 이후로 최초로 그 두 가지 자리를 동시에 진행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고, 그리고 이게 또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넘버원이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베트남 내에서. 네. 진짜로 좀 많이 위독하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이분이, 그래도 우리 방송 누구였지? 뭐 바이든 손님 나이잖아, 이 사람이. 맞지 그럼요. 않나? 예, 예, 맞아요. 예. 진짜 연세가 많아요. 거의 여든 되실 거야, 아마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국가 넘버원의 이제 뭐 생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인들한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오픈을 하지는 않는데, 음.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좀 많이 위독하시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진짜 넘버3가 지금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앞으로 뭐 베트남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뒤에 후보들 두 명의 거치에 따라서 지금 그 우리가 저희가 막 맨날 방송에서 저 농담삼아 말했던 그 이제 반인반신 음. 무소불위의 뭔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베트남 내에서는. 네. 왜냐하면 실제로 뭐 베트남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넘버원 그 어르신은 좀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가 있어서, 워낙 연세가 많다 보니. 음. 그러면은 뭐 실제로 이제 힘을 잡고 있는 사람은 넘버3인 건데, 네. 아마 이제 그 인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겠죠? 아마. 예. 넘버 원이 식물인간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상태이고 넘버 투 날라가고 넘버 포가 날라갔으니까 뭐 이게 이제 그 조심스러운 상태이다. 사실 뭐 중요합니까? 지금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베트남 뭐 제가 밥만 잘 먹고 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랬고, 요즘에 어제 제가 범죄의 도시 봤다, 4편. 개봉을 베트남에도 뭐 그렇게 빠르게 했습니까? 26일자로 개봉을 했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롯데시네마 그 영화를 언제 봤는데, 언제 했어요? 4월 26일, 한국이 25일 개봉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 방금 전에 제가 범죄도시를 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네네. 그 혹시 영화 보고 온다고 지금 늦게 온 겁니까, 지금? 빨리 그건 보세요. 아니죠. 저희 영화를 본 거는 굉장히 애매한 시간대에 봤기 때문에 저는 4시 타임부터 6시까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도 어제 밤 10시 영화 봐서 12시까지 봐서 어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아, 재밌 들립니까? 들립니까? 갑자기 네, 다시 가지고. 예. 네, 잘 들립니다. 뭐 영화 재밌게 봤어요, 어떻게? 예. 뭐 어차피 범죄도시 같은 영화는 그냥 뭐 웃고 재밌게 보라고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파묘 이후에 지금 뭔 파묘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음, 한국 영화들이 사람들이 많이 베트남 관계를 찾다 보니까 좀 시기적절하게 빨리 개봉을 해서, 이거 사실은 범죄 도시는 뭐 저는 재밌게 봤어요. 좀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뭐 영화 방송이 아니니까 좀 길게 하긴 그렇고. 근데 하나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와이프가 어제 감탄을 하더라고, 사실. 어떤 부분입니까? 얘들 번역 진짜 잘했다고. 예, 예. 번역을 상당히 잘했다. 그러면서 왜 음. 그러냐, 약간 어쨌든 간에 범죄 수사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슬랭 같은 좀 비속어들 영화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영화 내내. 그럼요. 계속 욕도 나오고 뭐 하니까. 어, 근데 이제 와이프 얘기가 뭐냐면은, 야, 근데 이거를 진짜 젊은 사람들이 쓸 법한 표현을 가지고 네. 진짜 잘했대, 번역을. 음. 그래서 와이프 얘기로는 일단 얘기하는 게, 상당히 번역을 잘했다. 번역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건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 자막으로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 자막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 한국어의 느낌을 알고 이게 잘 번역된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네? 했다는 거지. 예. 자연스럽게 했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웃는 타이밍에 사람들이 같이 웃으면 그게 번역 잘 된 거잖아, 사실. 그럼 잘 된 거죠. 그럼 잘 된 거죠. 된 거예요, 사실. 아니, 물론 뭐, 좀 예. 피식피식 웃는 것도 있고, 크게 웃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웃는 포인트에 사람들이 같이 따라 웃더라고. 네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영어 번역이 잘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클라우드 동기화? 이런 부분인가요? 동기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어제 뭐, 간만에 와이프랑 영화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뭐, 영화 얘기는 길게 하면 그렇긴 한데, 조금 부족한 게 좀 있긴 했죠, 사실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3편, 4편을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너무 악당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영화가.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꼬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서사가 없는 영화에서 네. 악당이 좀 강하게 보이려면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악당이 나쁜 짓을 좀 강렬하게 해야 돼. 음. 악당이 하는 나쁜 짓이 강렬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석도형이 이제 이거 주먹으로 스트레이트 때리면서 자빠질 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 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음.
악당들이 나쁜 짓을 할 시간이 없어, 개인적으로 보니. 그쵸. 뭐 2시간에서 2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나쁜 짓을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사람이 나쁜 짓을 여러 번은 해야지 이제 이 사람을 잡을 때 좀 이게 짜릿짜릿한 게 있는데 음, 자꾸 3편도 그렇고 4편도 그렇고 등장인물이 막 3명, 4명씩 막 나와가지고 이제 하니 네. 좀 이게 좀 이게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어제 사실 이거 가지고 좀 뭐 생각을 정리를 했었는데 뭐 네. 어차피 제 방송은 아니니 길게 하기는 그렇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베트남에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범죄도시도 개봉해서 한국 분들은 다 영화도 보고 또 그렇게 또 사는 좋은 곳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그 오늘 방송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아까 이 친구랑 좀 얘기한 게 우리가 좀이 사담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나 네. 뭐 범죄도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베트남 방송이다 보니 조금 이제 좀 수위 조절을 해서 좀 짧게 짧게 가야 되나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뭐 저희 방송인데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 아, 그럼요. 우리 뭐 누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지 우리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하여튼 그 얘기를 하자면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더 얘기하자면 아이 뭐 이상하네 갑자기. 아니, 얘기합시다. 우리 그 이왕이면 범죄도시 2에서도 우리 범죄도시 2는 그래도 호치민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범죄도시 2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보면 막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베트남 말도 그렇죠. 들리고 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범죄도시 어쨌든지 쭉쭉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었는지. 아 그러니까 범죄의 도시 2는 사실은 베트남에서 개봉을 안 했어요 이거를. 네. 이거 어떻게 봤더라? 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그 영화 이거 아마 비행기에서 봤나 그런가 한국 들어가면서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베트남에서 이제 검열을 하는 영화다 보니 네. 이게 그 악당이 한국 사람이었고 뭐 어쨌건 했지만 배경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 배경 호치민시가 배경이었고 네. 두 번째가 약간 어쨌든 그 나라의 공무원을 약간 조금 좀 희화화 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영화의 특성 자체가 그쵸. 베트남 이게 뭐 굳이 뭐 베트남 공무원만 그런 건 아니고 한국 공무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극장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이거를. 아, 그러니까 베트남이 나오는데 어쨌건 뭐 좋은 인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통과를 못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 사람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개봉을 못해서 이거는 사실 아내랑 본 적이 없었고 음. 이게 이런 게 많죠 사실은 베트남에 보면 좀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남산의 부장들 내가 되게 보고 싶었거든. 네. 넷플릭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검색을 했는데 와 죽어도 검색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베트남에서 볼 때. 베트남 넷플릭스로 볼 때 왜냐면 와이프가 네. 그때는 넷플릭스 좀 있어가지고 그걸 네. 보려고 와 죽어도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몰랐지 이게 국가별로 제공되는 영화가 다르다는 거를. 아, 그건 진작에 알고 있었죠, 저는. 네.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지. 사실 이게 넷플릭스면은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지. 네. 내가 거짓말하고 한 4개를 뒤져봤거든. 뭐 진짜 음. 무슨 안 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게 그 좀 위험한 소재잖아. 그쵸. 감히 그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는 얘기를 베트남은 할 수가 없는데 대국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주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영화를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근데 그래도 이번 4편, 3편 같은 경우는 개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네. 영화 얘기를 하자면 아 이거 정리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뭐 뭐, 영화 얘기 정리를 텍스트로 적어 놨습니까? 옛날에 어제 밤에 심심해서 좀 그저그저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죄의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 사실은. 이게 뭐 너무 상업성만 이슈가 있다, 영화가 개연성이 없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죄의 도시는 이게 시리즈물로서의 대한민국의 영화사에 약간 큰 족적을 남긴 거라 생각하거든. 제가 생각할 때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런 영화가 없었잖아요. 시리즈물로 이렇게 성공한 시리즈물이라는 게 게. 그 한국 사회에서는 나오기가 힘든 거였거든. 옛날에 네. 생각하면 뭐 강철중 공공의적 시리즈 한 편 정도 있네요. 사실 그거 아, 그러네, 제외하고 그러네. 네. 있긴 한데 사실은 그 공공의 시리즈 공공의적은 제가 다 봤지만 중간에 막 캐릭터가 바뀐단 말이야. 중간에 음. 경찰 검사했다가 막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일관성이 없고, 뭐 그러다 보는데 어쨌든 간에 마석도란 캐릭터를 하나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게 쭉 잘 밀고 내려갔거든. 네.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든 시리즈물인데 이게 시리즈물이 길어지면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 음. 제가 쓴 끄적거리는 글대로 제가 그대로 리뷰를 할게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해. 어떤 그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이게 마속도가 치는 개그 이런 것들이 예측이 음, 가능해. 이 사람이 하는 음. 행동. 아, 그런 맞아. 저도 정확하게 이 어떤 어, 대사를 치겠구나.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더라고. 예측이 돼. 그런데 이게 문제면 시리즈물은 예측이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하거든. 네. 갑자기 마속도가 뭐 해킹으로 해서 막 물건을 막 해결을 해. 음, 그거는 마속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음, 일 하는 게 아니고 시리즈물이 되려면은 공통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루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야, 걔가 어디서 나오기 뻔하다. 음. 뭐 이제 무슨 행동 하겠구나 이게 보이잖아 사실. 네, 그래서 이 시리즈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드킥이 필요하거든. 네. 장이수 같은. 장희수 같은. 그래서 요번에 4편에서 장희수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잘 생각해봐요. 장희수란 캐릭터는 정확하게 마석도의 반대편에 있는 캐릭터야. 네. 마석도는 솔로지. 장희수는 여자를 몇 번 갈아치워 영화에서. 벌써 지금 계속 갈아치운다? 그쵸. 마석도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디 뭐 구걸하러 다니잖아. 네, 그런데 장희수는 하는 사업마다 잘 돼가지고 음, 이게 뭐냐 페라리 끌고 맨날 나오잖아 사실. 그쵸. 그런데 또 마석도는 멍청해. 음. 장희수는 요번에 장희수가 거의 사실 사건 해결 다 하잖아. 똑똑한 머리를 써서. 그렇죠. 뭐 필리핀 말도 뭐 따갈로그도 잘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 그치?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장희수 비중을 늘린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감독이. 음, 이제 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마석도란 캐릭터가 사실은 기존 영화로 봤을 때는 그 조력이 음. 필요 없거든. 네. 마석도는 한 방에 다 뻗어 그냥 마석도는 다 죽는 거야 그냥. 아, 그치. 때리면 다 날아가는 건데. 따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 2, 3편에는 사실은 이게 조연들이 좀 약했어요 지금 마석도 쪽 음, 조연들. 근데 지금 이제 장희수를 좀 많이 부각시키는 게 좀 의도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이제 마동석 형님이 그렇게 한 것 같아. 이제 네. 5편, 7편, 8편 찍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싶으니까 음,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우려스러운 게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마석도가 아니다 그 장희수가 만능 키가 돼버릴 것 같단 말이야. 너무 만능 있잖아. 이번에는 너무 많은 걸 끼워 맞추더라고. 아, 그러니까 뭐 카지노를 했었다는 시나리오를 또 껴갖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한 것처럼 갑자기 따갈로그 하고 막 영화가 그랬잖아 사실 음, 보면서. 이게 음, 뭐냐면은 이거 잘못 조정하면은 그래 되겠다. 나중에 인신매매 나오잖아. 음, 장기매매 인신매매 나오면은 장유수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흥룡병성이 하는 자기 친구가 얘기할 거고 있잖아. 음, 이게 너무 마스터키 같이 좀 쓰일 좀 걱정이 살짝 살짝 든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음, 뭐 재밌게 봤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당신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짧게 얘기한 건데 그 악당이 너무 없어. 비중이 너무 많이 네, 나와. 3편 4편 그런 게 3편 4편 사실 다좀 호평을 받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네, 사람들 좀 어렵다는 얘기 있었고 그 얘기가 나온 게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 범죄 도시는 악당의 뒷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거든. 음. 예를 들면 장첸이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아, 안 나죠. 전혀 안 나죠. 그 뭐 중국에서 조폭했다 끝이거든. 네. 걔가 조폭으로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사람 몇 명 죽이고 왔대. 그냥 도망온 게 음, 다야. 음. 그리고 강해상이 2편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요? 베트남 기억 오면서 안 나죠.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뭐 칼 꽂고 다니는 게 다였던 것 같아. 설명을 안 하거든. 네. 왜냐면은 액션 무비에 액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 음, 한편에 있는 주성철, 부패경찰 그 사람 뭐 마약 만지기 전에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설명을 안 한단 말이야 영화 음, 자체가. 음, 그러면은 이 캐릭터의 이 악행을 설명을 안 해주면은 영화 내에서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얘가 진짜 과거에 정말 비열하고 악랄하게 살았구나. 음, 그렇게 떨어지는 게 많아야지 사실은 이제 우리 석도 형님이 주먹 한 방에 이제 올라오는 카타르시스가 넘치는데 음. 근데 이제 3편, 4편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비중 있는 악당들이. 그러니까 악당 내부적인 뭐 그런 그 내용들도 꼬아놔가지고 조금 그렇게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김무열 아저씨가 사람을 진짜 많이 죽여야 돼 영화 내에서 네, 그래야지 얘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래야지 우리 석도 형한테 맞을 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재밌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악당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시간이 없어 영화 내에.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음, 지금 감독이 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편, 음, 4편 그렇고 그래서 뭐 좀 제 생각이지만 5편부터는 좀 악당을 여러 명 깔지 말고 딱 그냥 음, 딱 잡아서 네, 그리고 좀 얘기를 풀면은 좀 더 재밌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음. 저는 어때요? 이제 그냥 이거 범죄도시 4 보면서는 그 우리 저기 최민식 형님 나왔던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가 자꾸 겹치더라고.
아, 그렇죠. 그 이동희 씨 나오는 게 그 맞아요. 이동희 씨가 갑자기 카지노 하다가 막판에 돈 많이 벌면서 이렇게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끝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 카지노에서 등장했었던 그 최민식 꼬봉이었나요? 근데 지금 형사 마석도 옆에 아, 보조로 나오는 그분. 호봉인가 그 사람이? 아, 그랬죠. 그래서 그 이동희한테 돈 빌려줬을 때 내가 갚으라고 막 갈궜었던 그 사람이 이제 마석도랑 같이 다니는 형사 역할로 나오시죠? 성함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친구. 친구. 아. 그 사람 친구였잖아. 그 대전에서 뭐 음. 옛날에 식당하고. 친구가 나왔고, 네. 그 식당 하신 분, 그 사람 친구잖아. 친구로 나왔고, 그 카지노 생각 많이 들겠어, 사실 그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보면서 뭐 같은 세계관인가 김민재 씨네요. 김민재 씨. 김민재 씨, 맞아요. 네. 같은 세계관인가 하다가 이제 여기서 약간 엮어가는 거고 이게 세계관을 엮었어도 재밌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생각나니까 범죄도시 2에 그 누구 나왔잖아요.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또. 누구야? 주인공 메인 빌런 강혜상 씨, 손석구. 손석구, 예, 손석구가 카지노에는 형사로 필리핀에 출장 왔었잖아요. 맞다고 수자 왔었죠, 예. 네, 근데 이제 범죄도시 2 시리즈에서 벌써 2에서 메인 빌런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 같은 세계관이라고 엮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중간에 하면서 어쨌든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서 이 내용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영화 얘기는 좀 그만하고 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좀 방송에서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이거 필리핀에 왜 우리 사설 카지노가 많았나? 왜 많았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까? 왜 옛날에 베트남 그 불법 스포츠 도박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원래 필리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베트남 넘어가지고 이제 서버 차린다는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억 안 아, 나요? 그렇죠. 그 그때 빌딩 막 얘기하고 했었죠. 저 건물에 다 계속 들어오고. 이제 막 그 카지노 업체들 막 초청하면서 그때 맞춰서 이제 다 넘어가지고 했다는 게 음, 좀 시간대도 이제 우리 옛날 방송에서 언급한 게 나와서 재밌게 봤어요. 음. 그래서 네. 하여튼 오늘 주제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로 시간을 때웠는데 이제 네. 좀 쉬어 들어가시죠. 그래서 네, 저희 인트로 시즌 2까지 했고요. 이제 다시 잠깐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진짜로 다시 한번 저희 본론으로 들어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본론이 특별히 별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한번 범죄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길게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본론으로 준비한 내용은 저희 베트남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먹고 마시는 그 식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 2주간 못 올리고 나서 이제 핑계거리로 됐던 게 우리가 사실은 베트남 미슐린 가이드 편에 대해서 방송을 찍었다. 근데 그게 이제 올리기가 좀 뭐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못 올렸다라는 핑계를 한번 낸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랬었던 내용도 있고 또 이 프로가 최근에 또 독특한 식당들을 가봤던 경험들도 있다고 하고 해서 저희가 가봤던 뭐 이색 식당 혹은 또 자주 가는 식당 베트남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어떻게 먹고 살고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최근에 갔다 온 데가 뭐 어딘가요? 그것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할까요? 일단은 오늘 저녁 먹은 얘기를부터 말씀드리면 저번 제가 나무위키 편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태국 음식을 상당히 좋아한다.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 집 앞에 태국 식당이 오픈을 했었거든요. 오늘 아까도 이 친구 기다리면서 제가 점심을 거기서 와이프랑 아내는 먹었는데 네. 저녁을 먹었죠.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 가게 오픈을 했더라고. 네. 오늘 가게 오픈해서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이제 얘기로는 그 프랜차이즈 14개가 있는 식당이래요. 자기들이. 그 지점이 14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다라고 해서 다 밥을 먹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되게 맛이 없더라고. 그 태국 음식점이 타이. 음식. 그게 뭐냐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베트남 사람들이 태국 음식 많이 먹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14개 지점을 낼 수 있구나라는 난 개인적인 결론이 들었거든. 와, 이게 네. 음식이 무슨 이거 뭐 베트남 음식도 아니고 태국 음식도 아니고 막 이상한 게 나오는데도 음. 근데 이게 말하면 이제 그 안에 식당 깔끔하게 하고 좀 분위기 좀 내니까 목 좋은데 음. 골라 장사를 잡으니 이렇게 맛이 없어도 14개 식당을 낼 수 있다. 음.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이 태국 음식 많이 먹는구나 라는 네. 걸로 프로를 깔고 갈게요. 그러면서 일단
사실은 이제 방송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와이프랑 제가 사는 집이 이제 저기 서호 쪽 근방에 이제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은 아니죠. 저희 뭐 좀 외식을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외식할 일이 있으면 음. 좀 요즘 좀 특색 있는 식당들을 좀 많이 가요. 와이프랑 최근에도 밥을 먹은 게 네. 사실 어제도 이제 방송 스타트가 뭐냐면은 그 와이프는 사실 안 좋아해. 이런 좀 서양식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제 네. 제가 먹은 식당이 뭐였냐면 그리스 식당을 갔었어요. 그리스 식당, 중해식 음식, 지중해 음식, 지중해식. 네네. 중해식 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뭐 링크를 달아드려야 되나 나중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달아주시고 아니면 식당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한번. 칼리라고 검색 할리, 칼리라고 치면 나와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K-A-R-E 맞을까요? 네. K-A-L-E 아닐까요? R-E? 아, K-A-L-E-L-I. 음. 이게 뭐냐면 식당이 지금 구글 기준으로는 리뷰가 260개에 4.5점 달려 있고 아, 이게 여기구나. 네네. 가봤어요 혹시 여기? 아니요, 가보진 않았고 지나가 본 기억이 있어서 오토바이 말씀드릴 겁니다. 타고 맨날 돌거나 하다 보면은 꼭 이제 한두 번씩 길에 보이는 거 가리잖아요. 사실 여기 약간 아, 야외로. 그럼요. 항상 지나가는 길이니까 저희 서울을 돌겠다라고 하면은 지나갈 네.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봤는데 사실 여기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좀 특이한 게 사실 이제 이런 식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식당이고 이제 파는 건 사실은 뭐 그리스 음식이래요. 지중해 음식? 음, 뭐 약간 뭐 그 치즈도 뭐 지중해 저 뭐냐 무슨 염소 치즈 막 이런 거 쓰고 음,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 식당에서는 샐러드 같은 괜찮더라고. 네, 예. 예를 들면 어제 시켰던 샐러드 같은 경우는 그 10만 동짜리 시켰었거든요. 어제 10만 네. 동짜리 샐러드 시켰는데 썬드라이 토마토가 막 엄청나게 때려 부어놨더라고. 네네. 사실은 이게 뭐 선드라이 토마토가 뭐냐면 말린 토마토인데 이게 뭐 사실은 저희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유럽 요리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베트남에는 이제 많이 있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 사실 좀 단가가 비싸긴 해. 그래서 네, 지금 식당에서 쓰면은 조금 조금 잘라가지고 샐러드 섞어주고 하는데 사실 어제 갔을 때는 뭐 종업원이 손이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많이 때려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사실 음, 샐러드랑 저희 먹었던 이제 플래터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이렇게 작은 플래터 하나 한 40만 동, 30만 동, 한 15,000원 정도 주면은 둘이 먹기 딱 괜찮은 플래터 시켜가지고 네, 먹으면은 음식은 좀 괜찮아요. 그 대신에 여기 좀 칵테일 이런 건 좀 비싼데 칵테일은 한 11만 동에서 12만 동 하더라고. 근데 그냥 호떡이 좀 산책하시다가 좀 특별한 음식 한번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뭐 그리스 음식 이런 거는 사실 잘 없잖아. 찾아보기 그쵸. 힘들. 뭐 베트남 오셔가지고 드실 필요는 없지만도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좀 건강한 느낌이 난다. 이 뭐 라는 걸. 사진을 보니까 그 약간 그 두부 튀김 같은 거 넣는 그 팔라펠? 팔라펠 이게 중동 음식이잖아요, 네, 이게. 네네. 그런 거라서 중동이랑 지중해 음식 사실은 파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팔라펠은 제가 이스라엘 살 때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음식으로 알고 먹었었는데, 이스라엘 음식 그- 맞긴 맞죠. 근데, 그런 음식이에요. 네, 이스라엘, 중동, 그쪽 있잖아. 그 지중해 쪽, 그렇죠. 그쪽은 하여튼,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를 간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와이프랑 오토바이 타고 산책 가다가 그냥 보이길래 간 거예요, 그냥. 아, 여기를 딱 찍고 간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가보신 거죠? 아, 네. 아닌가? 이건 그냥 집에서 검색 한번 해본 것 같다. 네네. 근처 식당 검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식당들 검색하다 보면은 네. 여기 한번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번 가서 먹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 하노이 기준으로는 서호 쪽에 이런 그 요상 야리꾸리한 식당들이 진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는 뭐 한국 이태원 같은 데 가야지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음, 뭐 지중해, 남아공, 뭐 동남아 무슨 뭐 이것저것 진짜 다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했고 당신이 혹시 뭐 가본 좀 신기한 식당 있습니까? 어떻게? 뭐 제가 가본 신기한 식당이라고 한 거는 저 아까 방송 전에 이 프로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 프로랑 예전에 그 서호 쪽에 똑같이 그 웨스트레이크 쪽 근처에 있는 남아공 식당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고요. 나온 식당. 뭐 굳이 뭐 외국 식당 아니더라도 예. 네. 그리고 뭐 그 굳이 이제 지금 일단은 외국 식당 얘기들이 나와서 외국 식당은 그런 러시아 식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 러시아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식 그 뭐지 그거? 저기 러시아식인가? 저 족발 튀긴 요리 그 있잖아요. 이건 독일이 슈바인 음식 학센? 아닌가? 독일이죠. 어딘가요? 그게 독일인가요?
학생은 독일. 아, 예. 그치, 그치. 슈바인 학생 독일이고,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러시아 또, 뭐는 요리를 또 파는 데가 있었어가지고, 갔다 왔던 기억이 나고요. 러시아는 유명한 데가 CCCP라고 식당 하나 있어요, 저기. 그, 호안킹 가는 쪽이죠. 아니요, 그 낀마 근처인데? 낀마 잠깐만. 근처인가요? 네. 낀마 근처에 CCCP, 네, 기억났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냉전 때, 네, 저기 누구냐, 저기 그 베트남 남편분이랑 결혼한 그 아주머니가 사장님이라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CCCP라고 여기 좀 역사와 좀 전통 있는 좀그 식당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오래된 식당인데, 예. 저는 거기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음, 러시아 음식은 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야. 예. 음, 그게 뭐냐면은, 거기, 마요네즈를 많이 써요, 음식에. 네. 마요네즈를 많이 써가지고, 예. 음, 그거 일단은 있죠. 마요네즈를 많이 쓰고, 좀,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던 게 양배추 스프 같은 게, 그 보르시아라고 하던가? 보르시? 음, 양배추 스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따뜻하게 먹으면은 보드카 안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네. 근데 뭐, 한 번쯤은 드셔보시라.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사실 한국 입장인, 이 먹기엔 좀 오일리해. 기름지고, 진짜 마요네즈 많이 쓰거든. 네. 그 베트남에서 많이 말하는 쌀랍 응아가 있어요. 응아가 러시아고, 러시아 쌀랍은 샐러드. 샐러드. 이거 음, 진짜 마요네즈 때려 부어가지고 만드는 샐러드잖아요. 그냥 모든 네. 음식에 마요네즈 들어가요. 러시아 식당은. 저는 뭐 베트남에서 먹는 거는 뭐 그냥 한식을 가지 않으면 어쨌건 베트남 음식도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식이니까 그냥 뭐 무난무난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외국계 식당에 대한 접근성이나 아니면 가게 되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은 훨씬 높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보르시아? 잠깐만. 크바스. 나중에 이거 한번 드셔보셔. 나중에 괜찮아. 러시아 식당 가면은 파는 데가 있고 안 파는 데가 있는데 크바스라고 팔거든요. 네, 약간 맥콜 같아, 이거. 술 들어간 맥콜. 네, 나중에 그거는 한번 청취자분들 혹시 러시아 식당 가시면 한번 드셔보면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 집에서 정말 그냥 막 담아 먹는 술이래. 크바스가 되게 네, 그냥 물처럼 마시는 맥주 술인데 저도수 네, 술이거든요. 이게 네. 요거는 한번 드셔보시면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러시아 식당은 크바스. 크바스라고 이거 파는 식당 한 네, 번씩 있어요. 가면 네, 매번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 이게 집에서 네. 담나 봐. 뭐, 이프로님 또 어떤 식당을 또 이상한 데를 가보신 데가 있나요? 잠깐만요. 최근에 제가 또 한 번 갔던 데 이집트 식당을 한 번 갔었거든요. 네. 이집트 사장님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지금 가게가 잠깐만요. 이거 내 구글에 치면 안 보이네. 잠깐만. 그 이집트 식당. 이집트 음식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집트라고 하고 그 중동 음식을 파는 집이에요, 여기가. 네. 예.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이거 내가 잠깐 찾아볼게요, 지금. 그거 네. 가봤는데 여기도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던 거는 잠깐만요. 이집트 맞지? 네, 의외로 그 이집션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네요. 할랄 케밥 뜨고 하는 중동 요리집들. 여기다 마왈라나 이거는 마왈란 레스토랑. 네네, 여기 지금 찾았습니다. 여기가 사장님이 마왈라나가 방글라데시가 나오는데 왜 이러지? 방글라데시 네.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나 이거? 이게 저기 리뷰를 달아주신 분이 또 한 분 제 구글 맵으로 보이는데 유명한 분이 한 분 또 그 지역 가이드께서 리뷰를 달아주신 게 보입니다. 당신 아는 분 맞죠? 저 안 가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당신 리뷰가 우리가 아는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아는 분이 또 아, 리뷰를 달아주신 게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중동 음식을 파는 음식인데, 이거는 네, 조금, 뭐 생각보다 음식 양도 많더라고. 그래서 네. 둘이 와이프랑 먹어가지고 한 50만 동 정도 먹고, 여기서 좀 제가, 보면은 중동 음식이 이제 당신이 말했던 뭐 허무스인가? 그거 있잖아. 후무스, 그쵸. 후무스도 제 이스라엘, 1위, 아,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네, 팔고, 뭐 양고기 네, 팔고, 케밥 팔고 하는 집인데, 네. 뭐 렌틸 콩이라고 합니까? 이집트산 작은 콩들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네, 그런 거 파는 집이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궁금했던 게 봤던 게 여기가 중동 커피를 아니다 중동 차였나 이걸 팔거든. 네. 이게 홍차 잠깐만요. 네. 여기가 중동 커피였나 그거를 팔아요. 잠깐만 내가 지금 보고 음.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기해서 시켰는데 이거 좀 비싸서 별로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나름 이거 홈페이지 있는데, 음, 네, 마왈란 레스토랑트라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일단 좀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게.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지 베트남에 있으면은 이런 여기다, 여기. 식당, 그, 아니, 아라빅 티라고 팔거든요, 얘들이. 네, 아라빅 티라고 해서 무슨 뭐 녹주전자 같은 거에다가 네, 홍차 같은 걸 주더라고. 음, 아라빅 티 맞을 거야, 이게. 그럼 이제 와이프랑 바꿔서, 야, 씨, 아라비아 뭐 중동의 맛 한번 느껴보자. 네, 가서 시켰는데, 이거 그때, 여기 지금 온라인 상에는 메뉴가 안 나오는데, 이거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때 이게 한 5천 원대 한 것 같아. 무슨 주전자 하나 시켰는데. 네, 여기 있다. 아라빅 티팟이라고 네. 14만 9천 동 하거든? 비싸, 이거. 한 7천, 뭐 8천 그게 원. 뭐 둘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주는 거죠? 팥으로 주는 거니까. 그냥 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쓰더라고. 네, 굉장히 쓰고 좀, 뭐지, 좀 불순물 많은 느낌 있잖아요. 정제 안 된 티. 음, 그러면서 확실히 티는 영국 티는 먹어야 된다. 영국 네, 식민지 차를 먹는 게 아니고, 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죠. 그 아라비아 같이 이제 그 영국 식민지에 있는 국가의 차를 먹는 거는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영국 차를 마셔라. 어.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한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도 식당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도 식당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 인도 식당 몇 군데 있는데 인도 식당도 가면은 인도 사람들 많아. 어. 근데 이런 지중해 식당, 이집 식당 가면 27사람이나 아니면 중동 사람들이 와서 먹나요? 아, 물론 그러겠지만, 이집트 사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당신 말 맞더라. 여기 그리스 사람은 몇 명일지라 생각이 나는 갈 때마다 들거든 사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근데 주고객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서울에 사는 외국 사람들 음, 그런 그 식당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식당 맞아 그 모하메드 살라 사진이 막 걸려 있더라고 하니까 어,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한번 예전에 일단 검색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지금 예전에. 네네. 그래서 뭐, 저기, 한국 사람들도 고향의 맛을 느끼러 이런 한식당에 가는 것처럼, 뭐, 이런 이집트 사람들도, 와, 여기서 내가 뭐, 팔라펠을 먹다니, 후무스를 먹다니, 이러면서 또 가고, 또 지중해 식당도 가고, 그러신가 싶은 생각도 이제 들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왜냐면은 그 꼬부랑말까지는 아니고 그 이제 그 현지인들이 리뷰 쓰는 것 같은데 나름 이 식당 네, 같은 경우 리뷰가 좀 괜찮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일단은 두 번째 식당은 일단 이집트 식당 하나 있다 서울에 네. 다른 거랑 해서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먹었던 건 아니고 저번 달쯤 먹었겠다 먹었는 게 그 쿠바 식당 한번 가봤거든요. 쿠바 식당. 여기 나오는 라 하바네라라고 나오는 게 지금 하나 나와요. 쿠바 식당. 그럼 쿠바 음식은 사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여기를 와이프랑 진짜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 보면은 진짜 그런 거야. 그냥 둘이 이제 드라이브 하다가 배는 고프고 네,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좀 뭐 이제 클럽 같이 파티도 하나 보네요. 저녁에 이제 그 라이브 밴드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 본데 네, 어 그런 식당이에요. 라 하바네라라고 해서 이제 식당에 있어가지고 한번 와이프랑 둘이 가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네, 보니까 이 식당이 뭐 쿠바 음식, 뭐 푸에토리코 음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네.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그 마약 많이 키울 것 같은 동네 사람들 음식을 먹어봤죠. 라이브 바도 하고 뭐 그런 데인가 보네요. 보니까. 네네. 그때도 이제 음, 노래를 베트남 밴드 아니다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이어서 노래 부르고 하더라고 밴드가 와서. 음, 먹었는데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그 쿠바 음식이 왜 메인스트림이 아닌 이유는 있다. 그, 음, 뭔가 이 그 미국 음식 같아. 먹어보니까 네, 뭐 묘한 맛이 나더라고 우리들이. 그래서 음. 여기 일단 해서 그래도 혹시 한번 좀 특이한 음식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뭐냐 그 한번 쿠바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가보셔도 괜찮다. 이게 저기 베트남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제3국 음식들은 진짜 아마 본토 실력일 거예요. 인도 식당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인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도 사람들 와서 먹고요. 근데 어, 오히려 한식도 한국 사람이 하죠. 네. 일식도 뭐 그냥 워낙 이건 보편화돼 있는 음식이니까 일식은 뭐 일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양식들 파스타나 아니면은 뭐 이런 피자나 파스타 이런 그 리조또 이런 식당을 진짜 서양 사람이 하는 그런 식당에 가본 데가 있나요? 아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그 와이프랑 나 첫 데이트 했는 식당이 이탈리아 사람이 한 식당이거든. 네.
와이프 처음 만나가지고 밥 먹었던데 거기에 사실 그 소업 그 뭐냐 우리 야터런 네. 그 성당 있잖아요. 성당 앞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태리 식당 있어요. 거기 내가 알고 사장님이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 이름이 뭔가요? 식당 이름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오히려 파스타, 피자집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제일 많이 가는 데는 베트남에서 피자 먹으려고 파스타 먹으려고 가야 되면 어디 가야 되냐 하면은 포피밖에 생각이 안 나. 오히려. 되게 괜찮아 피자 커피가. 아 이게 뭐였다? 이 유명한 식당인데 여기. 그 근데 저기 잠자리도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여기가 메디테라노 예. 이태리 식당 그 야터런 치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항좀 거리에 있는 응, 응. 여기가 사실 제가 와이프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여기도 사실 갔어요, 둘이. 네. 밥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와이프, 저는 밥을 먹고 왔는데, 제가 와이프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서 여기 갔었거든요. 네? 네. 먹었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 너무 본토 느낌 나. 옛날 당신이 어. 말했던 그 타코, 그쵸, 옛날 그쵸, 그쵸. 예. 난다. 아니다, 예. 습관. 네. 좀 그래서 좀 헤비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막 응, 치즈 응. 너무 많이 구독 들어가고 하니까, 물론 저는 좋아는 하는데, 네. 너무 좀 헤비한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 네. 당신 말 맞다. 이런 유명 식당들이 있어요. 포항 기음쪽 가면은 뭐 프랑스 사장님이나 이탈리아 사장님이 하는 데가 있긴 한데 네. 일단 그 한국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에 있는 가게들은 좀 그 당신 말 맞다나 좀 가짜가 많죠. 가짜 응. 양식 응.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예.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짜 양식이 많다. 아, 그쵸. 가짜 양식이 많고, 그 좀, 진짜 참된 뭔가 파스타나 이런 거를, 아, 여기 뭐 그런 데를 오히려 잘 못 들어봤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으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한다라는 그 스시 맛집을 또 본 적이 별로 없다. 일본 사람이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데 있는데, 그, 뭐 이런 그 뭐 돈까스 먹고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스시 맛집. 어, 그러니까 스시 먹으려고 하면 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뭐 고기 먹으러 가야 되면 뭐 어디 초심에 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뭐 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의 사업 특성인 것 같아. 얘들은 음, 저 되게 불편하게 하고 음, 메뉴판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도 뭐 이봉재랑 술 한잔 먹으러 갔다가 간 집이 숙성회 집이 있거든요. 네, 일식집인데 셰프야 네, 일식사님 이봉재가 일본에 잘 다니니까 그 일본 사람들 거기 자주 간대요. 음, 가서 먹는 거 맛있긴 해. 진짜 네. 숙성 한 4점에 한 15,000원 받거든. 비싸네. 네, 그런 데는 괜찮아. 음식도 회가 맛있고 사실 제가 음, 먹어본 베트남에서 먹어본 회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거든 그 집이. 근데 음, 문제가 뭐냐면 그 얘들은 딱히 손님 많이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네, 메뉴판 일본어고 그 네, 외국인이 접근성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장사하는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굳이 음, 뭐 이게 일을 벌려가지고 손님 많이 받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딱 오는 손님, 단골 손님만 딱딱딱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느낌인데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시가 없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스시는 요즘에 제 낀맛 쪽에는 오마카세 몇 개 생기더라. 나중에 네. 한번 돈 올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근데 한식도 요즘에 가짜 한식이 많이 생겼어요. 미딘 그, 쪽알을 제외하고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들은 이게 이제 그 가짜가 생기면은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식음료가 식문화가 이제 좀 메인스트림에 올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쉽게 쉽게 카피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는 거니까 많이 먹으니. 근데 지금 한식들은 좀 가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서거라든지 이런 데 시키는 거 음식 시켜보면은 조금 한식 흉내내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가짜 한식집이라는 느낌은 그냥 그 뭐 킹비비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우리 뭐 김밥집, 라면집, 뭐 예를 들면 덮밥집 이런 거 시키면 음, 가짜 한식이 많고. 아, 그리고 최근에 먹었던 그거 맛있더라. 지금 돈가스 그 호치민에서 올라온 돈가스집 하나 있거든요. 네, 약간 2.5cm 뭐 등심 돈가스 약간 우리가 한국에서 음, 먹는 그 뭐냐 일본 돈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나왔었고 최근에 먹은 거는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베트남의 도대체 그 음식점의 티오에 대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뭐 닭갈비의 티오는 한 개다. 그래서 한 개가 넘어가면은 여기는 망한다. 왜냐면은 티오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건 여지없이 지금 맞는 것 같고 네. 지금 그래서 2차 술집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음. 용 술집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이 프로는 또 베트남 와이프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아침에 반미, 쌀국수, 뭐 이런 거를 베트남 분들은 진짜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꼭 먹나요? 와이프는 아침 잘 안 먹어요. 근데 사람들 많이 먹어. 네. 당신네 회사 직원분들도 뭐 싸와서 먹지 않나? 아니면은 그럼요. 다 많이 싸워서 먹습니다. 와가지고 뭐 반미도 먹고 뭐 소이도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뭘 먹는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진 않지만 항상 와서 뭐 과일도 먹고 커피도 내려 먹고 다 먹긴 먹습니다. 아침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고 뭐 이게 뭐 좀 더 산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 좀 다르겠지만 아침은 많이 먹어 사람들이 확실한 건. 예. 음, 그리고 오늘 먹었던 저기 뭐냐 저기 아침에 소이를 먹었거든요 사실 와이프랑. 네. 집 앞에 있는 소이집 가서 소이 한 그릇 먹었는데 야 9시 8시 반 되니까 소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네. 많이 먹어요 아침은 진짜로 많이 먹고. 집에서 와이프가 밥을 이렇게 쌀국수를 끓여주고 그러기도 합니까? 그러진 어 않죠.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쵸.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게 어쨌든 간에 그 육수 베이스를 내야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쌀국수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집에서 만드는 음식은 아니다. 가정에서. 반미도 집에서 안 먹을 거 아니야. 반미는 먹을 수 있지, 쉽게. 아, 근데 굳이 않지만, 아, 사실은 뭐 빠떼 하나 사가지고, 저기 뭐냐, 빵 자른 다음에, 요거 안에 그 좀 뭐 칠하고 하면 오이 좀 그냥 넣고 계란 좀 넣고. 사실 뭐 어려운 음식이 아니니까 뭐 그게 문제될 네. 건 없는데, 국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이거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국수는 유독 그게 많잖아. 인스턴트 네, 누들이 많이 이유가.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뭐 좀 얘기해봐요. 뭐, 좀 뭐 신박하게 먹는 음식 없습니까? 아니, 최근에. 저는 뭐 벌써 오래된 기억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베트남에 그 국수집이 따로 이렇게 유명한 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뭔가 그런 잔치국수나 여러 가지 국수를 먹는 데가 딱히 기억나는 데가 없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국수를 많이 안 먹는 얘기가 아닐까? 그만큼? 뭐, 비빔국수, 거기가 있나? 그 강남면옥 같은 데가 코다리 국수 이런 거를 또 냉면집이고, 뭐. 냉면집이고, 근데 사실 이게 베트남이 날이 더우니까 냉면을 먹는 거지. 네, 만약에 베트남이 조금 선선한 국가였으면은 굳이 뭐, 아니 뭐 냉면집 하나 정도는 있겠다. 근데 우리 TO 얘기하자면은 두 개, 세 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맞아. 네. 그래서 일단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하노이에서 이제 가본 데가 마땅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프로 얘기를 듣는 걸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음, 최근에 뭐 좀 전 모르겠네. 새로운 거를 생각보다 제가 도전하는 거를 조금 주저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식당들에 생각보다 가본 데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근데 뭐 도전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뭐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어가지고 네,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추후에 또 뭐 다른 이상한 식당들 가볼 일 있으면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방송을 찍는 걸로 하죠. 요즘 팔다인이 사실은 많아져가지고 요즘 뭐 음. 그때도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칵테일 가지고 이제 칵테일 이제 같이 곁들여 먹는 이런 걸로 해서 또 식당 많이 생기더라고 지금. 이제 어떻게 아마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추천해 주실 만한 식당이 있으신가요? 어디 괜찮은데 같이 한번 갈 만한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예. 네, 왜냐면 사실 좀 와이프는 좀 음식을 좀 보수적으로 먹는 편이라서 네. 이런 식당 안 좋아하는데 나중에 다음에 한번 오시면은 같이 한번 움직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그냥 이런저런 베트남에서 뭐 먹고 사는지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로 한번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눠본 것 같은데 베트남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외국 음식점을 다양하게 먹기에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서울보다도 물론 서울도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접근성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좋지 않나 싶고, 그럴, 뭐, 이렇게, 한국에서 볼 때는 어떤 나라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많이 또 생활하면서 식당들도 열고, 또 먹고 살고 하는 곳이다. 라는 정도로, 그냥 이 하노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하시고 사실은 아까 방송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음,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죠. 제가 지금 아까 제가 방송 아이디어를 하나 냈었는데 네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 돈을 한번 좀 불리는 프로젝트라면 좀 재밌지 않겠냐. 네, 좋죠. 제가 지금 한 50만 원 정도, 한 60만 원 정도였나 아까? 돈이 네, 있는데 저희 맨날 방송에서 2% 엄사장 뭐 베트남에서 이거 사업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동을 안 해봤고 네, 근데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주신 돈을랑 가지고
네, 혹시 이제 좀 좋은 아이템을 저희 쪽에 좀 제안을 주시면 네,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진짜로 이거 좀 팔릴만 하겠다 싶으면 제가 이제 남은 지금 후원금을 털어서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물건을 한번 팔아보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 끝까지 듣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피드백 한번 달라라는 거죠, 제가. 예. 저희가 2018년도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9, 10, 11, 12, 13, 14 지금 만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 좀 넘었습니다. 6년 동안 모아놓은 이제 후원금이 자그마치 단 한 그러니까 푼도 쓰지 않고 모은 후원금이 약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개인적인 후원이 아니라 유튜브로 치면은 광고 수익이 들어온 거,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슈퍼챗 쏴준 이제 걸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게 30% 수수료를 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한 60만 원인 거고요. 실제 누적 금액은 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아름아름 직접 만나가지고 또 후원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걸 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과거에 2018년도, 9년도에 1년차 방송 때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의 베트남 그런 이런 꿈머니 비엔남이라고 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또 진행했다가 잘 진행이 이제 안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 돈을 한번 불려보자 이걸로 네, 진짜로 이렇게 이제 이 물론 뭐 청취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아이템을 저희가 다 고르진 않겠지만 제안을 주시면은 이제 이거를 진짜로 제가 한번 팔아보는 거죠. 월에 한 5만 원, 10만 원씩 사가지고 네, 그 방법으로 이 프로를 엄 사장이 한번 계획을 짜서 만들어 봤다. 뭐 예를 네. 들면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 한번 하면 좀 재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에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개인적인 비용을 조금씩 더 해가지고 한 돈 100만 원 정도로 뭔가 해볼 네.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도 제안해 주시면은요. 한번 또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직 이거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피드백을 안 주시니까 음, 좀 진지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 앞뒤로 해가지고 이걸 네, 한번 풀어가지고 이제 네, 청취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보죠. 제가 요즘에 맨날 방송 소재 없다고 하는데 네. 뭐 한번 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